네. 오늘 그 세 분 연사분들의 그 발표가 이게 잘 서로 보완되면서도 연결되는 점이 있어 가지고 오늘 패럴 토론에서 조금씩 그 생각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 주실 것을 제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연사분들 사이에 약간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제 박성호 회장님과 포함해 가지고 모든 그 토론자 연사분들끼리 좀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Yeah. Daniel Soskit, are you ready? Are you okay? I am indeed, yes. Thank you very much. Okay.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패널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원의 전청이라고 하고요. 오늘 발표하신 선생님들과 또 오늘 또 토론에 참여해 주셔 나와주신 한국인터넷협회 박성호 회장님과 모시고서 오늘 50분 정도 대화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연사분들께서 굉장히 다양한 주제, 비슷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 또 동의되는 관점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발전시키는 시간으로 만들려고 하고요. 우선 진행 순서는 우선 박성호 회장님께 짧은 발제를 먼저 부탁드리고 아마 세 분의 발표 들으시면서 생각하신 점들 또 우리 그동안에 평소에 생각해 오시던 뭐 혁신과 책임, 디지털 기업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박성호 회장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제가 그 다른 연사분들까지 포함해서 다 같이 토론하실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연사분들께서 답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인터넷협회 회장이신 박성호 회장님께서 짧은 발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박성호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김대현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세 분의 아주 인사이트가 충만하신 연사님들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 세 분의 발표와 또 많은 분들의 질문 답변이 더 중요할 것 같고 제가 이제 발제를 길게 하면은 시간상 그렇기 때문에 한국 상황을 조금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에서 작년에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많은 그 정부나 국회 쪽에서 시도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조금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주제와는 약간은 다를 수 있는데 당시에 이제 미국의 그 빅테크라고 불리는 가파 기업들에 대한 문제점이 미국 내에서 논의가 됐고 유럽에서도 오늘의 뭐 주제하고 관련돼 있다시피 미국 기업들이 유럽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규제에 대한 움직임이 많이 있었죠. 그 흐름이 한국에 그대로 수입이 돼서 한국에도 그러한 규제가 시작돼야 된다라는 논의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짧게 말씀드리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가파 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계에서 인터넷 상용화 두 번째 된 나라답게 많은 국내 기업들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 기업들과 경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논의가 그 미국의 기업들이 각 분야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제된다고 논의가 되는 건 변론으로 하고 한국에서는 경쟁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논의가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또 하나는 법 체계 문제인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정통망법이나 수많은 행정법 체계가 이미 많이 완비돼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을 신중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플랫폼이 무엇인가 또 플랫폼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한국에서는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법 제정에 대해서 제가 스톱을 좀 요청을 드렸던 거지 규제가 불필요하다던가 뭐 이쪽은 자유영역이라든가 문제가 없다거나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과 디지털 포럼을 통해서 진짜 문제가 무엇이고 또 한국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깊은 논의가 되는 소중한 자리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성호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한국에서 그 인터넷 기업들이 또는 디지털 기업들이 경영을 해나가면서 또는 서비스 개발해 나가면서 정부와 뭐 규제 문제 또 뭐 법률의 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하시는 것이 이제 서구의 상황과 좀 다른 어떤 한국적인 현실 또 한국 기업들의 현실에 대한 고민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런 논의의 장 같은 것들에 대한 필요 같은 걸 또 느끼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 박성 회장님 말씀에 대해서 오늘 그 발표해 주신 세 분 연사들의 잠깐 짧은 응답이라든가 코멘트를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냥 잠깐 질문 드리면은 아마 이 디지털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당연히 어떤 혁신해 줄 것을 사회에서 또는 정부에서 기대하고 요청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 그 어떤 책임을 해줄 것을 또는 규제에 부응해 줄 것을 또 법률에 따라 줄 것을 요구하는 어떤 그런 책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과도한 기대와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또 그에 비해서 지금 디지털 기업들의 의견이나 입장들을 모아서 전달하는 통로, 자리 그런 것들 좀 잘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혁신과 책임을 어떻게 같이 이룰까라는 문제를 고민할 때 생기는 아까 그 라이언 아벤턴 선생님이 말씀하신 사회적인 조정, 소셜 코디네이션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생겨나는 혁신과 규제의 또 책임의 어떤 조율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요. 지금 박성호 회장님 말씀 들어보시면 아까 라이언 아벤턴 선생님이 말씀하신 소셜 코디네이션을 위한 어떤 노력들이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행해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들 또는 조직들, 기관들이 지금 인터넷 기업의 문제, 또 이제 혁신과 책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루기에 적합한가, 또는 우리에게 새로운 위원회, 새로운 기관, 새로운 조직, 새로운 통로가 필요해서 이런 이슈들을 좀 특별하게 다루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라이언 아베트 선생님 또는 이제 다른 연사분들께서 좀 응답하실 것이 있으면 코멘트하실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Ryan, would you like to respond? 네, 라이언 씨 먼저 해보시겠습니까? Certainly. Well, it's a 네, really, 알겠습니다. it's a really interesting question. 매우 and 흥미로운 a really 질문이라고 important one as well. 생각합니다. 또한 So I think, 중요한 질문이고요. in the United States, we've made a, 미국에서 as a 저희는 society, a certain choice about the amount of regulation we're 사회에서 prepared to impose on 규제를 our big 어떻게 tech companies. 적용할지, 테크 And that's 기업들에게 not very 어떻게 much thinking 적용할지에 that, 대한 선택을 할 수 to 있는 the 그러한 extent that we are 상황을 imposing regulations 제시합니다. on these companies, we're costing ourselves in terms of innovation or 이것을 possibilities 혁신이나 for 혹은 economic growth. 가능성, 경제 I'm not sure 성장 that's the right decision, 등과도 but 함께 as you 견주어 noted, 보는데요. these companies don't just operate in the US, they operate around 이러한 the world. 기업들이 미국에서만 And 활동을 하는 places 것이 like 아니라 Europe, 전 세계에서 Korea 기업을 하고 taking very different 경영을 하고 approaches, and I 있습니다. think that's welcome because 이것은 매우 experimentation is going to be one way that we start to 이것은 discover, 따라서 how 우리가 we can 한국에서의 이러한 maximize the 상황을 benefits 살펴보는 것이 of new 매우 technologies 실험적이고 without necessarily 흥미로운 상황이 generating 될 수 있겠습니다. all the social costs that go along with them. 사회적인 I guess 비용이라든지 with 여러 respect 가지 고려해 볼 to what 부분이 we're likely to 있는데요. see as we 현재 put those 저희가 regulations in 살펴보고자 하는 place, 것은 I think I would say that if we are relying entirely on a top-down approach, 저희가 regulatory approach, 하향식 방식에만 의존을 하고 규제에만 의존을 하게 된다면 not necessarily generating the benefits that we'd like to see, then 우리가 activity may 보고자 move to 하는, different 즐기고자 platforms, 하는 that 그러한 there will 누리고자 하는 be,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efforts to get around the regulations rather than just sort of 우리가 hew to the 규제에만 너무 spirit of them. 많은 And so 노력을 that's why I think it's important that we 쏟게 될 develop 수도 this 있는 sort of 것이죠. consensus that goes along with the 따라서 regulatory approach to the 이런 extent that the 규제적인 regulatory 접근에 approach 대한 여러 reflects 가지 that 사회적 popular 합의도 consensus, 필요한 then I think 상황입니다. that's very much the right direction to head. But I think the point that you made at the very end, that we may need 그리고 new 마지막에 tools 말씀하셨던 and new 그 institutional 새로운 approaches, 제도적인 접근에 대해서 is 말씀을 absolutely 드리면 is absolutely right. And I think 저 역시 동의하는 바입니다. when we think about how we address these significant social problems, 사회적인 in the 심각한 industrial era, 문제, there was a lot of institutional 특히 innovation. We 산업혁명 shouldn't think that 시대의 we 문제를 come 생각해 up 보았을 with all 때 the institutions that we may need to solve our 우리가 social problems. 필요한 There may 문제를 need to 해결하기 be 위해 필요한 제도를 모두 마련을 new forms of 한다는 논의가 social 있었습니다. cooperation that 사회적인 maybe can be 협력을 facilitated by technology to 통해서 start to address some of these problems. 기술이 And I 문제를 think that's something 해결할수록 that regulators 할 수 need to 있도록 할 define 수도 as they start to go 있겠고요. about their work. How can they make sure that they 또한 don't stand in the way through their 어떠한 actions of the 방해 emergence 요소가 of those 되지 alternative 않고서도 approaches. 새로운 대안이 제시될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 단일 선생님이나
잔드라 바트님도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Yeah, I'll make two. 네, 저는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현재 잘못하고 또 제대로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특히 테크 기업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여전히 많은 정책 이방가들이라든지 변호사들, 정치인들이 이러한 기업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법안이라든지 규제들은 이러한 기업들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이러한 대화가 또한 경제학자가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기업들은 경제적인 20세기의 문제를 다룬다기보다는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는 상황입니다. 정치는 사실 더욱더 포괄적인 부분이죠. 테크 기업들이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한 이에 관련된 도구라든지 플랫폼들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광범위한 어떠한 철학이라든지 제도 시스템 규제 등등이 이러한 테크 기업을 대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도 있겠고요. 또 다른 부분은 라이언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도 일맥상통한데요. 하향식 방식이라든지 혹은 새로운 규제와 같은 것을 고려할 때 이것을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에게도 또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 기업들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개인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아야 하고요. 효율적으로 또한 장기적으로 이러한 대기업들과의 어떤 상호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장에서의 소비자들이 어떠한 프로그램, 어떠한 제품을 사게 되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소비자들과 사회의 시민들 모두가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광범위한 영향을 이러한 테크 기업들의 제품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난제를 통해서 기술 기업들이 이것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들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잔드라 바트님 Yes, I'm sorry. Go ahead. Yes,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It's a great question, and it's actually 좋은 a 질문이라고 question 생각합니다. that guides my 그리고 이 daily 질문을 life, 통해서 제가 제 일상을 constantly. I'm very 지속적으로 한번 interested in the 되돌아볼 수 question of what are the 있었습니다. risks and opportunities that new technologies 이번 bring. 기회를 통해서 And so 기술을 통해서 어떤 I'm a 것을 professor of law, 얻을 수 and 있는지를 so 생각해 the 보면 first 저는 thing that I usually do is 교수로서 look at the law and try to ask the 법을 question, 살펴보고 are we dealing with something new, or can we just 새로운 use 법이 frameworks that 필요한가, we already have 현재 in 현행 place? 법만으로 Because 충분한지를 항상 생각해 보게 Is 됩니다. that really a new thing? You could say, oh, algorithms use data. 알고리즘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보호 문제가 필요하다. 프라이버시 문제도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히 사람들은 주변 이웃들에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프라이버시 문제도 고려해야 된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한 편향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도 인간뿐만이 아니라 알고리즘도
블랙박스처럼 매우 복잡한 상황에서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에서 어떤 도구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네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 이 네라는 대답이 항상 인기 있는 지지받는 대답은 아닙니다. 다른 대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시대에 있어서 알고리즘의 대답은 또 인간의 대답과 다를 수도 있겠고요. 방향을 다른 쪽으로 아예 가져갈 수도 있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보호법 등의 어떤 규제와 법과 관련돼서 우리는 충분히 모든 것을 다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많은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이 인공지능이라든지 새로운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위험을 대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것이 충분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이지만 유럽의 경우는 복잡한 포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위험을 감지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아직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는 긍정적인 결과만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법의 측면들을 생각해 보면 원하지 않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른 패널리스트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대 테크 기업들의 권력이 존재하고 이들이 법의 위에 서고자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어떤 반드시 따라야 하는 요구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라든지 어떠한 규칙을 따를지를 스스로 정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들이 역시 또 저희가 당연히 이 법을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규제를 마련을 한다 해도 이 규제가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자기평가라는 것이 공개되지 않는 한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자신들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을지를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제부터는 이제 그 세 분 발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발표하신 연사분께서 조금 대화하시고 또 다른 데 참여하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질문은 그 서스킨 선생님하고 바우터 선생님 두 분의 발표에 대해서 질문 드릴 것인데 물론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좀 참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니엘 서스킨 선생님 발표에서는 그 초반에 우리 경제학자들이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자동화할 수 있는가, 무엇까지 자동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이제 잘못했었다고 예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점점 더 기계가 예전에 불가능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자동화하는 데 성공해왔다는 설명을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또 그 잔들 바우터 선생님 발표에서는 공정성의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것들 공정성은 왜 자동화될 수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셨고 또 어떻게 보면 공정성은 자동화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또는 자동화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좀 던져주신 거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그 자동화의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처럼 보이다면 그것을 이제 무조건 자동화하는 것이 옳은가, 자동화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좀 생겨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동화하려는 시도 자체가
위험한 경우는 없는가? 가령 우리가 공정성 같은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인 가치 그런 행위를 판단을 자동화하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화를 기술적인 가능성의 문제, 기술적으로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라는 문제에서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 어떤 법적이나 도덕적 또는 정치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문제인가, 정당한 문제인가라는 것으로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동화 시도가 가능한가 아닌가의 질문에서 더 나아가서 이것이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좀 나갔으면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그 바트 선생님 그리고 서스킨 선생님 일단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또 다른 분들도 말씀 주시겠습니다. Yeah, I'll jump in. 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죠.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모두 동의하는 바고요. 지금 자동화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도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동화가 기술적으로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해야 할 것이냐, 그리고 이것이 뭐 경제적으로 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결정이냐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세탁물을 접는, 자동으로 접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는 않죠.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 이제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장애물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 자동화돼야 할 것인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꼭 생각을 하고 주지해야 될 내용이, 저희가 처음에 제가 이 전문직의 미래라는 책을 저술을 하였을 때요. 제가 자동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래야 하냐면 노동자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또 소비자 입장에서 이 서비스를 받는, 활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직의 미래라는 책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문직이다, 소위 전문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직종들이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전문직분들은 뭐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 특정 교육을 받았고 부를 축적했고 이런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부를 가지고 있는 소위 상류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직업군들이 더 이상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러한 기술을 활용을 해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냐. 그리고 또 다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간과되기 쉬운 부분이고요. 네, Yes, Please. yes, there's nothing left for me. 네, 사실은 뭐 Absolutely 지금 right. 이 좋은 말씀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첨언할 것이 없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뭐 정치적인 그런 논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간과되고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할까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요새 보니까 그 사회적인 어떤 인지를 기반으로 한 그런 기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떤 신기술이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도입이 되면서 실제로 사람들에게 해악을 입힐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인지가 이루어지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상존을 하기 때문에 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범죄자로서 핀포인트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이러한 위해적인 측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우리가 가용하니 그냥 써야 할까?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것을 간과한 채로 이런 기술이 유용하니 사용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논의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유용한 기술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안위를 침범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될 기술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열린 대화를 나누고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유용하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고 논의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니즈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기술을 우리가 만들어내야지만이 우리에게 유용하고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고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또 이제 질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정성은 우리가 자동화할 수 없죠. 그리고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하면은 뭐 컴퓨터 과학자들은 뭐 싫어하겠죠. 당연히 이런 얘기들을요. 그러면 한계점을 달라. 어디까지가 바운더리냐?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못하게 되는 것이냐? 뭐 이런 바운더리를 달라고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만약에 이것을 흑백 논리로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기술이 좋지가 않겠죠. 생각해 보시면 공정성이라는 것이, 정의라는 것이 흑백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흑백으로 이렇게 양극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러니까 수치화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정성이라는 것도 문화적으로 다를 수가 있고요. 또 전통을 기반으로도 이것이 다르게 보여질 수가 있고요. 법제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 이것이 변화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지하게 되면 이렇게 유연성 그리고 이런 다채로운 이 정의의 다채로운 성격을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면 좀 더 생산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테크놀로지, 그리고 기술을 활용을 해야 되냐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거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술 설계 단계에서 우리 니즈를 반영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은 라이언 아벤트 선생님과 다니엘 선생님께 일단 먼저 드리고 싶은 그 두 분께 향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신기술, 뭐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한 자동화로 인한 그 이런 새로운 경제가 이제 일의 미래 또는 노동의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제 대중적으로 좀 활발해진 지도 한 10년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공포스러운 얘기들이 나올 때도 있었고 우리의 직업이 다 사라지는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도 했었고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또 자동화에도 뭐 종류가 있고 단계가 있고 이런 얘기도 해가지고 굉장히 그동안 이제 활발한 얘기들이 나왔었고 특히 이제 그 라이언 아벤 선생님과 다니엘 선생님 두 분도 다 이제 일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책을 내셔서 그런 논의에 토론에 참여해 오셨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책들도 한국에 번역되어서 또 널리 읽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동안 꽤 여러 해 동안 우리가 이제 신기술과 자동화 그리고 노동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좀 해왔는데 과연 이제 지금에 와서 봤을 때 뭐 연구자들과 그다음에 저널리스트 또 정책 기반가 이제 이런 그룹들 사이에 이제 앞으로 일의 미래, 노동의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어떤 확실한 전망 같은 걸 하기 어려운 것인지 또는 우리가 그동안 신기술과 노동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해오면서 혹시 놓친 점은 없었는지 열심히 그 이에 대해서 저술하고 또 그 토론해 오신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두 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Shall I go first? Okay. Well, I think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s been really interesting to see 네, over the past 지금 years and 지난 Daniel 몇 년 really got into 동안에 this 뭐 keynote. 데니엘 씨께서 이제 The way in which the 말씀하셨습니다마는 discussion has changed as a consequence of 사회의 of the 논의가 pandemic, 바뀌게 된 것 the way in which 같습니다. become 이렇게 much more 코로나 of a 팬데믹 reality and 상황으로 something 말미암아 that isn't actively pursued by
이런 기술을 활용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더 가까워지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된 논의도 더 많이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러한 논의가 안 된 부분이 뭐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자동화로 말미암아 이렇게 좀 뒤떨어지게 된 소외되게 된 계층들은 이러한 논의에도 포함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트럭 운전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자동화로 말미암아 좀 대체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자동화로 말미암아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죠.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있었냐? 우리가 추가적인 어떤 사회적인 안전망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익을 이제 벌어야 되는 이런 월급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 이분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정부 보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좀 성공적이었던 프로그램들 보면 뭐 많은 노동자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모든 대중에게 환영을 받았냐? 그러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팬데믹 중에 우리가 보조금을 제공을 하고 여러 가지 노동자들을 도와주는 이런 정책을 입안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인제 이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하고 사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을 했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렇게 논의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네 라이언 씨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동의하는 바고요.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은 제가 만약에 이러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10년 전에 말씀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와해적인 이런 기술의 측면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때 더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받아들이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미스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특히 인제 기업가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자동화 실제로 이제 기업을 운영할 때 그리고 본인이 일상에서 생활할 때의 간극이 있죠.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변화가 있을 때 우리가 인제 기술을 만들어 낼 때 인간을 위한 기술을 만들어야 되겠죠. 인간에게 인제 혜택을 주는 그러한 기술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노동자들이 더 뭐 생산적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양날의 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에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또 기저에서 기업가들이 뭘 하는지를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기술을 활용을 해서 비용을 절감할 것이냐. 그 비용이 뭡니까? 당연히 가장 큰 비용은 오버헤드는 임금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교수님께서 "우리가 간과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대중들이 그 생산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근데 뭐 이제 대중 공공적으로 뭐 '아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뭐 멋진 연설을 할지 몰라도 실제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어렵고 복합적인 질문들이어 가지고요. 네. 통화라는 하나의 생각이 있다면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공했다고 하는 디지털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이 왜 성공했냐를 이렇게 제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소비자 지향적인 행동을 했거든요.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그걸 가장 빨리 간파하고 자기 서비스에 변화를 줌으로써 살아남은 기업들이 지금의 어 소위 그
잘 나가는 기업들인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많이 망한 거를 봐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명했던 기업들도 지금 사라진 기업들이 많죠. 결국 기업들이 지향하는 바는 소비자가 뭘 원하냐는 거고요. 지금 노동 문제도 나오고 다 하지만 사실 이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기업들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오늘 제목이 거대한 디지털 권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헌법에도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게 우리 헌법 1조입니다. 사실 디지털 권력이라고 아무리 이름 지어도 그 근저에 그들에게 파워를 주는 것은 바로 소비자입니다. 이 노동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아까 아벤트 씨께서 하향식 보다는 상향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결국 우리가 얼마만큼 이 기술과 디지털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염려하는 그 많은 염려점들이 많이 통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트들이 어떤 문제점을 정의를 하고 그거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아까 아베트 씨도 말씀하셨지만 전체가 함께 참여해서 논의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만큼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은 뭐 모든 연사분들께 다 해당되는 것이긴 한데 아마 가장 직접적으로는 라이언 아벤트 선생님께서 발표하실 때 이 새로운 디지털 기술 또는 이제 거대 플랫폼이 우리 민주주의의 어떤 근간을 흔들고 있다라는 이런 이제 관찰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문을 조금 드리고 토론을 좀 하고 싶은데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그러니까 이 플랫폼 기업들 또는 이제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미친 영향이 단지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영역에 걸쳐져 있고 그것이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라는 말씀들을 오늘 연사들께서 다 하셨는데 시계를 한 뭐 20년 또는 한 10년 정도만 뒤돌려 보면 20년 전, 10년 전만 생각을 해봐도 그때는 이제 이런 디지털 기술이 우리에게 더 나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서 기능할 것이라는 희망 같은 것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습니다. 많은 이제 기업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또 대중들도 또 정책 입안자들도 또 많은 학자들도 디지털 기술이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좋은 도구로서 사용될 것이라는 믿음들이 상당히 강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한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서 지금은 이런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플랫폼들이 우리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해를 끼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0년, 20년 정도 사이에 왜 이런 태도의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그것이 단지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플랫폼을 만드는 테크 기업들의 기술 기업들의 규모가 커지고 독점화가 강해져서 그런 것인지 또는 어떤 다른 조금 더 깊은 이유들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이언 아벤트 선생님부터 시작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Certainly. Well, I do think that 네, 제 the 생각을 platform 말씀드리겠습니다. companies 플랫폼 have 기업들은 conducted themselves in a way which has contributed to the erosion of support for democracy. I don't think they did it intentionally, 물론 but I think that's 의도를 where we 가지고 are. 있지는 않지만 I think 민주주의에 there's 해를 a 끼치는 little 것은 bit of a 사실입니다. misunderstanding about 그렇지만 how it is that this process has 어떻게 이 happened. 과정이 I think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we 오해도 tend 존재하다고 to focus 생각합니다. on things like misinformation, 잘못된 echo 정보라든지 chambers, people being 에코 radicalized 챔버와 by 같은 YouTube, 것을 things of 보았을 that 때 nature. 혹은 또 And, all 유튜브를 of those 사용하는 things do 사용자들을 happen. 보았을 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Problems that need to be 여기에서의 addressed in various ways, 문제들은 but I think that 다양하게 the more 대응을 할 significant 수 problem is 있겠지만 that 가장 큰 문제는 because we've sort of given 우리가 ourselves over to technology in a pretty uncritical way, 기술을 in so 매우 many different spheres of our 중요한 lives, 방향으로 it's interrupted the 바라보고 normal 있기 patterns 때문이라고 of social 생각합니다. activity that we 사회적인 use to 우리의 어떤 communicate with each other, 행동이라든지 to 우리의 build 의사소통 real 방식 relationships and establish 혹은 trust, 관계를 and 이뤄나가는 in that way have 방식과 a 같은 functional 것이 society. And I 또한 sort of 사회를 tried to get at this a little bit, 움직일 수 있게 하는 with the example of the 요소입니다. phone, and it's kind of a silly example. But I think it ends up 제가 being an 키노트 important one, that 스피치에서 전화기 예를 들었는데요. 매우 재밌는 우스운 예이긴 하지만요.
이러한 상황이 특히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욱더 심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세기에 소비라든지 또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같은 상황에서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습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그러한 습성을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소스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분하고자 하는 의지를 조금은 줄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실제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어느 정도 간과하는 경우도 있죠. 규제를 생각해 보았을 때 이 규제가 우리의 사회를 잘 돌아가게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들이 민주주의가 더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민주주의는 그 자체만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요소가 그것에 작동을 하고 SNS라든지 여러 가지가 또 이것의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사회의 악처럼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고요. 우리는 의식을 가지고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려내고 이러한 역할을 우리 스스로 해야 합니다. Zandra, would you like to respond? Yes. Again, great question. 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과 인터넷이 어떻게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질문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와 관련된 생각을 시작한 그 과거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80년대, 90년대에 인터넷이 시작을 하였고요. 인터넷의 시작에 대해서 모두가 흥분을 하였죠. 이를 통해서 사회를 모두 민주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시장에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하고 시장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우 급진적인 도구로서 모든 체계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혁명적인 것이라고 생각했죠. 따라서 매우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 중 일부는 실제로 현실화되었습니다.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미투 운동을 하거나 인종차별을 없애고자 하는 여러 가지 운동을 진행하기도 했죠. 각자의 관점을 온라인을 통해서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브렉시트 국민투표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전혀 다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민주주의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거죠. 페이스북의 경우는 제 생각에는 제가 10대 때 페이스북이 생겨났던 것 같은데요. 저는 친구들과 페이스북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연결되었었죠. 이렇게 친구들과 노는 시시한 장난을 하는 그러한 플랫폼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플랫폼이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신흥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전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예측이 다르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술의 발전을 평가하고 이것에 의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know, 대한 우리의 seemingly 판단도 benign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social network all of a sudden has such impact on the SNS가 process. 정치에까지 And then 영향을 it's just sort of 미칠지 question, when 어떻게 should we start 알았겠습니까? doing that? And that's something we 그렇지만 have to do. 현재가 그러한 Because if 상황이고요. you do it too late, then I think with Facebook we have done it too late. Like the harm is already done. 페이스북과 But if you had 같은 started 여러 가지 regulating 문제를 Facebook 가지고 있는 when I was a 부분에서도 우리가 teenager, 이를 that 대응하고자 노력을 also would have 하였고 just, you know, excluded people from experiencing something that 10대와 is 같은 interesting, just 경우는 a useful 페이스북이나 service SNS를 in 통해서 itself. And then 따돌림과 even if 같은 we are doing 문제를 the step 겪기도 of saying, 합니다. okay, let's regulate that 이러한 Facebook 부분에 actually 규제를 damaging. The 적용하자라고 question is 얘기할 like 수도 how 있겠죠. and who 그렇지만 should be doing this. 누가 이것을 Again, 하고 I'm 어떻게 really not 할지가 또 다른 going to 문제가 defend 되겠습니다. Facebook, but there are also another line. 페이스북을 옹호하고자 하는 There's 것은 fake 아니지만 news running around on their 여기에는 platform, 이중잣대가 and they don't do anything. 적용되고 있습니다. People will be very angry and say, how can you let this happen on your own 이렇게 platform? 페이스북에서 Okay, 이런 just, 일이 you know, 생기도록 sit back 어떻게 and 좌시했는가라고 see how 페이스북을 hateful, 원망할 수도 toxic 원망하는 content 경우도 is being 있겠죠. spread all over the internet. But if they don't actually take initiative 그렇지만 to calm down, 이러, complain that they 이러한 are 문제가 되는 manipulated 내용을 with freedom of expression 자진해서 and, 내리거나 you know, 하는 tampering 하지도 how people 않는 can 것도 express 또 다른 문제가 themselves 될 수 online. 있습니다. So that's interesting in itself. 이는 매우 One way 흥미로운 they 문제라고 do it if they 생각합니다. do, and if they don't. So that's 가만히 really 둬도 what we 문제가 need to 되고 do. We 문제 need to 어떤 figure out 행동을 a 해도 more 문제가 되는 reliable 상황이죠. system 우리가 to assess 의존할 수 risk 있는 on 시스템을 an ongoing 만들고 basis. So 이것을 it's 지속적으로 not too 평가하는 late 것이 to 필요합니다. regulate. 그리고 And when we do 너무 that, 늦지 we 않은 also 시점에 think 이것에 about 대한 who should we 규제를 하는 regulate. 것이 필요합니다. Because those 그렇지만 are 누가 the 이것을 big important questions 규제하는지도 to make 생각해 sure 보아야 that 합니다. 이것은 technology 매우 and 중요한 문제가 democracy 되겠죠. are not in conflict. 지금 좀 전에 발견했는데 제 앞에 시계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게 남은 시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분 남았다고 이제 알려주는데요. 마지막 질문 그래도 하나 더 드리고 끝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질문은 아마 모든 연사분들께 다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오늘 포럼에 열리는 것이 이제 판교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오늘 아침에도 여러 축사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판교라는 곳은 지금 이제 해외에 계신 연사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이제 한국에 굉장히 많은 테크 기업들, 디지털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개발자, 프로그래머들이 일하고 있고, 또 기업가들도, 젊은 기업가들이 또 일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테크 기업의 개발자, 프로그래머들에게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 좀 여쭈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런 엔지니어들, 개발자들이 이제 지금 일상적으로 이제 해오고 있던 어떤 기술적인 작업이 굉장히 엄청난 사회적인 결과 또는 심지어는 정치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 그런 결과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는 어떤 기대 또는 이제 부담을 점점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개발자들이 그냥 열심히 엔지니어링 작업을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들에게 점점 공정에 대해서 고민하고 편견, 차별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할 것을 우리가 점점 더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엔지니어들, 프로그래머들, 개발자들이 이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의제에 대해서 신경을 왜 써야 하는가, 그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네. 판교 말씀하시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좀 아쉽긴 한데요. 사실 기술 개발하는 사람들은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하고 있고요. 사회에 보탬이 되고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서비스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고 싶고 선택받고 싶고, 그게 그 사람들의 일하는 이유죠. 돈은 사실은 세컨드로 생긴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는 돈 많이 번 거를 포커싱 하지만, 저는 좀 아까 민주주의 얘기 나왔는데 이 기술이라는 게 민주주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SNS 때문에 대한민국도 굉장히 권위주의에서 지금 탈권위주의로 바뀐 걸로 저는 목격하고 있고요. 지금 사회 부조리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바로바로 전국에 중계되기 때문에 굉장히 투명하고 맑은 사회를 가고 있다는 데 기술이 기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기술을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일부 지적하는 게 맞을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땐 그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건 얼마든지 시정 가능한 거고, 기술하시는 분들도 또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생각을 같이 사회랑 소통하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다른 선생님들 혹시
코멘트 좀. Yeah, I mean, I think one thing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때로는 정치적인 결과를 집중해서 이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엔지니어라든지 개발자들은 그들 자체에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어떤 해를 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일부의 경우에는 그러한 의도만으로도 충분히 전달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기술 전문가들이라고 소위 말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엔지니어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은 도덕적인 문제까지 고려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까지 고려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제가 젊은 개발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작업의 변호사나 정치인들 등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Yeah, I think I would say something similar if I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hat I would like to share with the new coming generation of people going into STEM. 차세대 It 이공계 would be that 전문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I guess I am the PR person for the 저는 law in the sense that I really want 어, people to 변호사로서 일을 하고 what they 있고 think the law is. I think 법이 law 어떤 very 역할을 often 하는지에 has a 대해서 bad 생각합니다. reputation as like the buzzkill that wants to prevent 법이 something good from 어떤 happening, 악명 stifling 높은 innovation 경우도 and stifling 존재하죠. growth. And it's always the entity that says no. And I think that's 법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 때 어려운 판단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법을 통해서 좋은 것에 해가 가해질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다니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공계 분들께서 변호사들과도 함께 협업을 하고 서로에게 좋은 영감을 주게 된다면 기술이 더욱더 접근성이 높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도 있고 수익을 높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개인정보 보호 문제라든지 편향성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는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윤리적인 부분도 생각해야 하고 또한 수익성도 생각해야 하는 어려운 부분이죠. 따라서 이것을 얼마나 공정하게 만들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종종 여성들이 수학 점수가 남성들보다 좋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기업을 생각해 보았을 때 비슷한 상황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엔지니어들을 기업들이 충분히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투명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찾지 못하는 숨겨진 인재들을 발굴하고 또한 이들과 함께 투명하게 윤리적으로 좋은 그러한 개발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부 역시 축적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에 대한 투자가 그 좋은 결과로 나오게 되는 거죠. Well, I think I would say two things. I think first, 예, 두 I would 가지 say 말씀드리도록 that, 하겠습니다. it's very tempting to take for granted 사실은 sort of institutional
뭐 이러한 제도라든지 뭐 우리 구조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번영을 꾀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도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랑 이런 도움을 주는 인프라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띈다라는 것입니다. 산드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이것을 뭐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문제죠. 예를 들어 뭐 엔지니어가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자 할 때 이것을 뭐 흑백 논리로 바라볼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우리가 좀 제고시키고 개선시키고 싶을 때 그 기술을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회 전반에 혜택을 가지고 올 것이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조, 제도 이런 모든 것들이 취약성을 갖는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제 앞에 있는 시계가 이제 붉은색으로 색깔이 바뀌어 가지고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토론 시간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았겠지만 시간 관계로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연사님께 그냥 마지막 인사말 하실 시간은 잠깐 30초만 제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라이언 아멘 선생님, 그다음에 산드라 바토 선생님, 그다음에 다니엘 소회장 순서로 30초씩만 오늘 그냥 토론 어떠셨는지 네, 마지막 마무리 발언 뭐 해주시면 그렇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0 seconds. 30초요. Closing remark for 30 seconds. Sure, 30 seconds. Well, I guess I would 네, 30초 만에 say, 말씀드리도록 first 하겠습니다. of all, that I 자, think 먼저 the mission of this forum, 참 that 이 the 포럼의 topic 미션 that it's 자체가 taken 굉장하다. 뭐 주제도 is 시의적절하다라는 incredibly 말씀을 valuable thing. I 드리겠고요. think 굉장히 좀 this 가치 kind of 있는 논의를 discussion 우리가 about 나눌 수 responsibilities 있었다. we need to 그리고 또 cultivate, 특히 우리 기술의 어떤 about the social 책임성에 대해서 consensuses 이야기를 할 that we 때 have 또 built 사회의 is absolutely 어떤 the right 동의에 one.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I hope 굉장히 that we've been able 유의미한 to sort of 대화가 contribute 논의가 positively in that 되었다라는 way, 생각을 하고요. and that will keep those things front of 그래서 mind 이러한 as we 부분을 move 우리가 forward. 간과하지 And I 말아야겠다. also 꼭 wanted to just thank you 인지하고 all for the 있어야 opportunity 되겠다라는 to 말씀을 드리고 participate 이 in this way. 참여할 기회 Hopefully I'll 주셔서 be able to 주셔지게 join you in person.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는 제가 면대면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s. So similarly, 네네, 저도 뭐 I'm 비슷한 very 말씀을 grateful that I was 드리겠는데요. able 오늘 to 초대받아서 be 굉장한 here 영광으로 생각을 today, 하고요. unfortunately not in person. And I 제가 also 뭐 hope that 그쪽에서 the 면대면으로 참가하지 못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장차로는 and 제가 I think 면대면으로 참가할 수 that this 있도록 was an 하겠고요. incredible, very important 그래서 opportunity to 굉장히 좀 start 중요한 기회를 저희가 starting to continue 갖고 a conversation about different 주요한 approaches 그런 to 유의미한 regulating 논의를 시작을 technology. 했다라고 Because 생각을 합니다. at the end of the day, I think 그래서 nobody really knows what 궁극적으로는 they're doing yet. 사실 And so the more 이런 open 기술을 discussions we 활용해서 have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떠한 on 결과를 how 낳을지는 우리 different 모두 아무도 모르지 countries 않습니까? 그래서 approach this, 각각의 the more likely 국가마다 we'll be able 이런 to 것들을 find a solution 다르게 that's 접근을 하고 actually 있는 것 good. 같습니다. I don't think 그래서 that any 궁극적으로 country has found the best solution 뭐 yet. 이런 But if we 최고의 could just have 솔루션을 저희가 more 찾게 exchange of 될 those things 겁니다만 and 뭐 단일 share 국가가 lessons 지금까지 이런 learned and 최상의 learn 솔루션을 찾은 from 국가는 things that 없다라고 have 생각을 worked 합니다. and avoid the things that haven't, that 그래서 maybe in the 지금까지 long 뭐 run 유용하게 actually 활용이 된 come up with 방법은 우리가 good 활용하되 regulation that helps us 활용했을 bridge 때 that 좀 gap 문제를 and 발생시킨 그런 mitigate the 해결법은 더 이상 risks. 사용하지 And so I 말아야 really 되겠죠. hope that this was a starting 이렇게 point to 해서 have a 리스크를 long 조율을 해야 ongoing 되겠습니다. conversation, to have more 그래서 exchange 계속해서 on those 우리가 issues, 논의를 because I, for 하고 one, would really like to learn 글을 more 기반으로 about 해서 우리가 뭐 저 other 같은 ways of 경우에도 regulating 이런 부분에 things, 대해서 because 논의를 더 obviously 하고 my 계속해서 bias 배움을 is 해나가고 from 싶기 European 때문에요. side.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쪽에서 왔기 때문에 유럽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산드라님, 라이언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도 이 관련된 논의가 앞으로 좀 유의미했으면 좋겠고 유용하게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라이언님도 그렇고 산드라님도 그렇고 어떠한 업적을 쌓으셨는지 제가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굉장히 유의미한 논의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 대표님. 귀중한 자리였던 것 같고요. 오늘 제목이 사람과 디지털 포럼입니다. 디지털과 사람 포럼이 아니고
사람이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지 그들에게 지배당하거나 또는 보호받아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디지털을 잘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 인류의 디지털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상승하는 걸 논의하는 그런 자리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오늘 이제 무대에서 함께해 주신 단일 선생님 그리고 박성호 회장님 또 아마 지금 굉장히 늦은 시간에 자정 가까운 시간이거나 아니면 새벽 4시 이럴 것 같은데요. 멀리서 그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두 분 선생님께도 감사드리고 오늘 원탁 토론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의미 있는 말씀들이 오갔던 귀중한 토론이었습니다.